사실은 우리 강남의 아파트의 가격 지수하고 뉴욕의 하우징 프라이스 인덱스,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거의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정부가 좌우하지도 않아요. 미국의 연준이 돈을 얼마나 푸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강남의 집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지금 집값이 3, 4개월째 지금 주춤거리고 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부동산, 집값 이런 거에 대해서 이병태 교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도였고 네. 문정부 때도 신문 컬럼을 통해서 네. 집값은 투기꾼이 올리는 게 아니다.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집을 사는 거지. 그들이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는 거꾸로 된 거다. 집값을 올리는 거는 금리예요. 통화량이고 금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강남의 아파트의 가격 지수하고 뉴욕의 하우징 프라이스 인덱스,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거의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정부가 좌우하지도 않아요. 미국의 연준이 돈을 얼마나 푸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강남의 집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의 집값도 영국 중앙은행이나 영국 정부의 정책보다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나 통화량 팽창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네. 미국의 연준이 은행들한테다가 막 돈을 양적 완화해서 풀잖아요. 그러면 미국에다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그 싼 이자가 국내 은행들이 빌려옵니다. 그러면서 네. 우리나라 금리도 같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돈이 풀리면 금리가 낮아지면 집 사는 게 주택담보대출 네. 이자가 싸지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월세나 전세 주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집값은 올라가니까 또 수요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거기다 그냥 억지로 온갖 그 징벌적 세금이나 이런 걸 해서 주택시장을 교란시켰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 반대를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집값이 폭락하고 있고 예. 거래가 우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한 앞으로는 주택 그 수요는 계속 줄고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좋은 소식은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주택연구원인가 그쪽에서 나온 걸 보면 다주택자들은 사실은 집값이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투자를 잘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동안 집값이 너무 떨어지고 거래 절벽이 오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부동산 건설업이 그 고용 창출 효과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거래 절벽이 일어나면 건설회사들이 새로운 공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수요가 왔을 때 새집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수요 공급 조절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과감하게 거래 활성화에 빨리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원희룡 네, 장관 얼마 전에 그 조찬 모임에서도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 부동산 투기 신화에 빠져가지고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실제 집값이 막 떨어지는 건 서울인데 세종하고 서울시는 그 규제 지역에서 풀지도 않고 아주 미세 조정만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그 청년 집을 샀던 층이 그냥 와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집값이 나중에 금리가 떨어질 때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되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거기에는 주택은 건설업도 있지만 거기에는 아주 서민들이 이사를 가야 뭐 이삿짐 센터, 벽지 바르는 사람, 인테리어도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고 공인중개사도 일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융도 그래야 돈을 버는 거죠.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연관 산업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전후방 효과가 크죠. 그래서 경기 방어를 위해서도 아주 적극적인 지금 정책을 써도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과감하게 정책을 써서 거래 활성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나빠지면 막 양도세나 이런 세금도 막 감면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정책 수단을 과감히 써야 될 때인데 한동안은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 예. 금리 때문에 네. 저 이유가 한동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 것인가라고 예측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네. 지금 경제학자들이 그 미래 예측 능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 네. 이제 기대들 하기는 네. 주식 시장도 언제부터 움직일 거냐고 했을 때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년 2, 4분기 내년 그러니까 2, 4분기. 여름 네. 여름 이제 빨리 예. 보면 여름 늦으면 가을부터 주식 시장이 반등할 거다는데 주식 시장은 실물 시장보다 한 6개월 전에 움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그때쯤이면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이제 스탑이 되고 네. 거꾸로 이제 빅스텍 자이언트 스텝이 스탑이 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경기가 많이 침체가 나면 이제 금리를 다시 낮추겠죠. 낮추겠다. 그래서 그 시점이 돼서 주식 시장이 화랑이 되고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 주택 시장도 이제 화랑이 될 거니까 예. 빠르면 내년 2, 4분기 그러면 늦으면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 연말까지도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식을 하시든 뭐를 하든 현금을 네. 준비해 놓고 기다려서 타이밍을 좀 보자. 이게 현명한 일이겠죠. 그렇군요. 예, 예.